사군자탕에 반화진피를 가하면 무슨 처방이 되느냐. 여기다가 다시 복령을 가져다 놓고 환기 빼고 반화 진피하면 이 처방 알아야죠. 반화 진피 복령 감초. 이 처방은 사군자보다 더 중요한 처방이에요. 사실 진짜 많이 나오는 처방이에요. 반화 진피 복령이 나오면 이 처방은 가래를 없애는 처방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진탕이죠. 반화 백출 천마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거를 뭐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은 뭐 편두통에 쓴다, 메니에르스 병에 쓴다. 이렇게 하면 참 이게 한의학이 아니죠. 그럼 반화 백출 천마탕 어디다 쓰는가? 그 병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에너지를. 환자의 기운을 이해하고 그 내가 약이 가진 기운으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한방 치료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반화 백출 천마탕은 반화가 들어가고요, 진피가 들어가고요, 복령이 들어가고 감초가 들어가요. 이진탕이잖아요. 그죠? 이진탕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뭐가 더 들어가느냐? 백출하고 천마가 들어가요. 이 처방을 가지고 골똘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무슨 왜 들어갔을까? 얘는 왜 들어갔을까? 천마는 거풍하고 두통을 치료해요. 백출은 보비기예요. 이게 왜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처방의 주증은 뭘까? 이 처방에 치료하고자 하는 건 편두통, 메니에르스 증후군 이런 걸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처방이 바로잡고 싶은 병리는 뭐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그지 같은 설명이니까, 이 처방이 바로잡고 싶은 병리는 담이에요. 담. 근데 어디에 있는 담이에요? 머리에 있는 담이에요. 머리에 있는 담. 반화 백출 천마탕이 바로잡고 싶은 기의 불균형, 에너지의 불균형은 담이라는 산물이 머리에서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걸 치료하는 처방이에요. 그게 타겟이에요. 그럼 처방도 담을 치료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진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담만 치료하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씻어내도 계속 뭐가 꾸물꾸물 검은 끈적끈적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왜 들어오는가 봤더니 비가 허해서 습이 생기고 그 습이 자꾸 담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을 아무리 퍼내도 저쪽 균열에서 비가 새는 거를 막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치와 겸치를 얘기할 때 주치에서 생기는 2차적인 결과를 치료하는 것도 겸치지만, 주치에서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병리의 근원을 치료하는 것도 겸치예요. 굉장히 흔한 패턴이에요. 이게. 한약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치를 결정하면, 우리가 이게 다 지금 병리였잖아요. 우리가 습을 치료한다 그러면 비기허를 같이 치료하기도 하고 담도 같이 치료하기도 해요. 이 세 가지 병리를 보통 다 치료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어떤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어떤 때는 이거 세 가지 다. 습을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습에서 파생되는 담도 치료하고 습의 원인이 되는 비기허도 치료하고, 이게 얼마나 러지컬하고 한약 처방이 다른 그 체계보다 뛰어난 점이에요. 인삼백출, 복령, 감초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을 담고 있어요. 인삼백출에서 기혈을 담고 있고 복령이 습을 담고 있고, 인삼백출, 복령, 감초에서는 요게 주였죠. 주. 복령이 겸이었고, 하지만 이 처방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주예요. 그리고 요게 겸이에요. 그 원인이 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병리상에서 담을 주치로 삼고 요거를 겸치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백출 하나 달랑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가서 이 처방의 구성이 반대죠. 아까 봤던 처방이랑. 천마는 왜 들어갔을까요? 천마는 담으로 생긴 더 브랜치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진탕이 반화백출 천마탕에서는 주증이에요. 주증을 치료하는 거고, 백출은 주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거고, 천마는 주증의
결과를 치료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흔해요. 이런 식으로 처방 구성이. 사물탕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비기도 굉장히 허하다. 그러면 여기다 인삼백추를 다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인삼백추, 복령감초, 사군자탕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바나베르 천마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인삼을 넣은 바나베르 천마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화기가 약한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걸 안 쓰고 백추라고 처마만 쓰는데 처방이 달라요. 이거 이제 청나라때 처방이고 인삼이 들어가고 몇 가지 더 약재가 들어간 게 이제 이동원 선생님 처방이거든요. 그럼 구토 처방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병의 핵심 병리를 보면. 그러면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이렇게 하면 사군자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바나, 진피를 넣으면 무슨 처방이 된다 그래서 육군자탕이 돼요. 이게 이진탕이기 때문에. 그 이 처방은 어떤 걸 치료하는 처방이냐? 비기허에서 습담이 만들어진 걸 치료하는 처방이 육군자탕이에요. 육군자탕 어땠을까요? 식욕부진, 오심, 구토. 참 그 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식욕이 어려움 겪잖아요. 그런 때 쓰는 처방이에요. 비기허에서 습담이 쌓였을 때 자꾸 미식미식거리고. 그러면 이 바나베르 천마탕은 어떤 데 쓰는 약이에요? 똑같이 비기허에서 습담이란 말이에요. 자, 바나베르 천마탕은 인삼 빠지고 이거 그대로 한번 여기다 합해 봅시다. 비교를 해봅시다. 진피, 바나, 복령, 감초. 요거 이제 동일이죠. 진피, 바나, 복령, 감초인데 여기다가 백출, 천마를 넣었단 말이에요. 다 도찐 객찐이에요. 이 처방들이 봐요. 인삼, 백출, 복령, 감초, 바나, 진피, 복령, 감초. 바나, 진피 공통이고 복령, 감초 공통이고. 그죠? 근데 이 처방과 이 처방의 다른 점은 무엇이 주냐가 달라요. 육군자탕은 이쪽이 주고 사군자가, 바나베르 천마탕은 이진탕이 준 거예요. 그래서 바나베르 천마탕은 실증 처방인 거예요. 그런데 허증이 겸해 있는 거지. 육군자탕은 허증이 기반이에요. 거기다 실증이 겸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환자를 이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고요. 육군자탕은 이렇게 가 있다면 바나베르 천마탕은 이렇게. 무슨 의미를 이렇게 블락을 놨는지 아시겠죠? 바나, 백출, 천마탕. 증상도 비슷해요. 근데 두통, 오심, 구토예요. 그래서 바나, 백출, 천마탕은 식욕부진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육군자탕을 쓸 때는 식욕부진 같은 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비중이 더 있는가. 이런 게 기운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처방 쓰는 거 보면 완전히 다른 약처럼 보이죠. 육군자탕과 바나, 백출, 천마탕은. 근데 사실 굉장히 비슷한 약이에요. 이게 다 공통약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요게 공통약제고 사실 다른 거는 인삼이 들어갔느냐 천마가 들어갔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약 처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감초는 좀 빼고 생각하고 이렇게 놓고 인삼이 들어갔느냐 천마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묶으면은 육군자탕, 이렇게 묶으면 바나베르 천마탕이 되는 거예요.